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9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낱말 중에 국군 통수권, 군 통수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새 정부 출범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인데 우린 낱말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헌법 제74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을 통수한다. 통수 한자 몰라도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전체를 지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자 시간이니까 한자로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통수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은 거느린다 또는 통일한다, 하나로 합친다 이런 뜻도 있겠죠. 수는 장수입니다. 장수다. 그리고 권은 권세, 권리, 권한 할 때 이렇게 되죠. 거느릴 통은 가는 실사의 채울 충이에요. 가는 실사다. 자, 그래서 뭔가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채울 충은 빈 곳에 채울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모양이 이 모양은 좀 보기 힘든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유기예요. 기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들 자자를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자꾸 이제 자라서 제 발로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채울충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는 실사가 들어갔으므로 예를 들어서 실을 이렇게 아주 굵게 뭉친다. 그런 뜻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그늘을 통이다. 대통령 할 때도 쓰고 통일, 통합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수예요. 장수수다.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스승사자예요. 그렇죠? 스승사와 비슷하게 생겼다. 장수수.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건건이다. 가장 쉽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옛 글자 이렇게 봅니다. 왼쪽 부분을 언덕부로 보여요. 언덕이다. 그리고 여기 수건건이에요. 언덕에 깃발을 날리고 있다. 그렇죠? 부대가 있으면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수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거느린다는 뜻, 거느릴 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의견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고기육이다. 고기다. 그래서 여기서 온 거에 이제 스승사라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글자에서 왼쪽 부분은 언덕부도 아니요, 고기육도 아니요, 이거 집 호자다. 문과 관련된 문의 모양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집의 사당이다. 사당.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 수건으로 가져가서 사당을 청소하는 것이다. 사당을 청결하게 한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당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장수수와 거느릴 솔. 외우기 쉽기로는 언덕부자다. 언덕 옆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부대의 깃발. 그게 제일 외우기는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세권이에요. 권리할 때. 이것은 나무목이에요. 나무목이고 황새관자다. 근데 원래는 이것이 저울 때를 얘기한다. 저울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울을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가장 셀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황새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수권 이렇게 되겠죠. 자, 통수란 말을 먼저 사전에서 살펴보니 무리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을 통수라고 한다. 그리고 부하를 통수라는 장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조직이나 집단, 사람들을 몰아서 거느리고 다스린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군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통수 체계가 엄격하다. 부하를 거느리거나 다스리는 사람을 통수라고 한다. 그는 군의 통수로서 정보 및 작전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대략 보면 이제 거느리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을 통수라고 하고, 또는 그러한 사람을 통수라고 한다. 권자가 붙으면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겠죠.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 통수라는 권한을 통수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보면 일반적으로 통수권 하면 조그만 부대나 어떤 크더라도 어떤 단위 부대를 얘기하기보다는 나라 전체를 얘기할 때를 통수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수를 하는 권력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을 한다. 이것이 이제 통수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이다. 뭐 당연히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국군 통수권에 대한 조그만 설명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령 그리고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군 통수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군령권과 군정권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러면 군령과 군정이 어떤 거냐? 그것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군정이다. 군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군정이 있었다. 또는 뭐 어떤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군정과는 한자로는 일단 줄이면 같지만은 군정권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르다. 군정권이라고 할 때는 군사행정을 줄이 말이에요. 그렇죠? 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수권 안에는 이 군정권이 들어가 있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여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고 또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군정권이다. 군사행정권이다. 이제 평시와 전시로 좀 나눠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군의 편제, 군을 어떻게 부대 편성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군인들의 인사, 그리고 군수 등을 지휘한다. 각 군 어떤 직할부대, 육군, 뭐 공군, 해군, 각 군 직할 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나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포함해서 그러한 이런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원하는 권한을 군정권이라 한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 군별로 육군, 해군, 공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위임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군정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인사, 행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평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이 군정권이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보다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군령이다. 영은 명령이다. 군의 명령이다. 그렇죠? 그러면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무슨 명령 내리겠습니까? 작전 부대의 지휘권이다. 작전 명령을 내리겠죠. 그것이 이제 군령권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고 있다. 군령권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술을 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합참의장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군정권, 군의 행정과 관련된 것은 각군 참모총장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령권과 군정권이 어느 것이 더 세겠습니까? 네. 전시에는 군령권이 좀 셀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시에는 확실히 군정권, 인사도 하고 뭐 전부 이런 걸 승진, 보직 이런 걸 다 하니까 군정권이 더 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막 결정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을 하고 있다. 지금 아까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것 군령권과 군정권은 국군 통수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에 다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군령이라는 것은 국방 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이다. 용병. 병을 써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군령이고 군정이라는 것은 군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양병작용이다. 양병. 병사를 양성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크게 얘기한다. 이렇게 현재 아마 결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옛날로 치면 지금의 어떤 그런 것을 병마지권이다. 병은 병사를 얘기하죠. 말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요한 전투의 어떤 수단이 되죠. 말을 타고. 예, 그래서 말을 탈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수송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병마지권이라고 한다. 군을 편제하거나 통수할 수 있는 권력. 그것을 이제 병마지권이다. 그것이 병권을 얘기한다. 병권. 예, 어떤 통수권이라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그래서 병마지권은 병마절도사. 그런 얘기 우리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각 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종이품의 무관을 병마절도사라고 했다. 네. 지금을 치면 일종의 통수권자에 비슷하죠. 네. 이것은 이제 병마절도사는 줄여서 병사라고 한다. 병사. 네. 우리가 아는 북한의 백두산에 가면 그 병사봉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름이 병사봉입니다. 병사라는 걸 한글로만 쓰면 이렇게 병에 또 이렇게 선별사자를 쓰면 이것은 쫄병을 얘기합니다. 이 병사봉이 아니라 백두산의 병사봉은 여기의 병사봉입니다.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막 그 이름을 장군봉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전부터 병사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병마절도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절도사란 말은 또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자꾸 절도사,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절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상당히 절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 절도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절도사라고 하면 병마절도사 또는 수군절도사를 합쳐서 부른다. 이 절도사란 제도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옛날에 알록산난이 있죠. 알록산난이 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제도인데 그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제 쭉 이어져 와서 절도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절도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삶의 절도가 있다, 규칙이 있다, 절도가 있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휘와 명령을 뜻한다. 지휘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절도사다.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런 뜻이 가느냐? 이 절자라는 게 한자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병부절입니다. 병부라는 것은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표식을 얘기합니다. 표지. 그래서 어떤 외지로 떠나는 예를 들어 장군에게 똑같은 물건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조정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병부, 반쪽짜리 병부를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쇠로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는 저 외방에 나가 있는 장군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조정에 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조정에 있는 이 병부 반쪽을 보냅니다. 그러면 장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맞춰서 딱 같으면 아 이것은 임금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군인을 이제 병사를 출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절이라고 합니다. 예, 절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출전을 명을 받은 군인, 그렇죠? 군인은 그 표시로 조정에서 받은 부절이다. 병부라는 게 부절이에요. 그것, 이제 이러한 신호도 있고, 그리고 또 칼과 기와 방울 같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예, 칼과, 자, 이제 보통 보면 사극에도 나오죠. 어디 떠나는 장군에게 검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있죠. 검을 주고 또 기를 만들어 주고 또 어떤 뭐 방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 그것을 절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도사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군안이다. 그것이에요. 그 표식을 가진 사람이 절도사다. 네,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평소에 왜 절도사라고 하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 군령권과 군정권이 포함된 것이 통수권이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병마절도사, 병사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